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원격 강의를 위한 동작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58페이지예요. 빠완 묵다 아사나 파트 3입니다. 샥디 반다 아사나인데요. 그래서 반다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반다 어디에 있냐면 뒤쪽에요. 여기요. 반다는 페이지가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뿌라나야마라든지 아사나라든지 무드라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 우띠아나 반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아주 강하게 수축하는 거라 음식 조절이 되는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그래서 원한다 이러면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요가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걸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좀 짜증이 난다거나 화를 잘 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우띠아나 반다를 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약간 짜증이 난다. 그리고 음식을 생명을 죽인 걸 그거는 그 떡볶이 옆에 있는 거 오뎅 말고 뭐라 그래? 오뎅이라 그러나요? 괜찮죠? 오뎅이라 그래요. 어묵 어묵까지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김치에 있는 젓갈도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지 않고 완전히 일일 일식이나 많아도 일일 이식 정도 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면 가능한데요. 그게 좀 어려운데 지난 학기에 그 무드라 책을 그 경전에서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우띠아나 반다 복부 수축을 잘 얘기를 하질 않고 등을 쭉 한번 펴보실까요? 그 상태에서 여기 410페이지 보시면은 여성 남성에서 그 물라 자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항문과 생식기에 2분의 1 지점이 있는데 회음혈 있는데 위쪽을 남자분들은 조이고 거기 그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궁 안쪽 그쪽을 이제 조이면 이게 물라 반다가 되고요. 그럼 이게 뿌리 반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턱을 여기서는 숙인다 이렇게 했는데 두턱지게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잘난다라 반다가 돼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기는 거 두턱지게 그 다음에 항문 조이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띠아나 반다는 저절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서 어떤 뭐 뿌리다 이런 거는 다 읽어드렸으니까 책을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다를 기본으로 해서 빠완 묵다 아사나 여기서도 앉은 자세에서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자, 이 그룹의 아사나는 신체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고요. 신경과 근육의 난관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과 근육의 난관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원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불교학과 청강하시는 분이나 명상 상담 심리과 청강하시는 분들이 원서까지 사서 이건 어떤 거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석했냐 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도 주세요. 그 청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영상도 잘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더 열심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경 근육의 난관 요거를 한번 원서를 찾아보세요.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골반 부위의 에너지가 정체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시리즈는 생명력이 쇠약해져 있고 경직된 등에 아주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력을 활성화시키고 등의 경직을 풀어서 이완시켜준다. 그러니까 등의 경직을 푼다. 이러면 어디가 움직이는 거죠? 척추를 세우고 있는 기립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경락으로 따지면 눈 안에서 머리 뒤로 방광경 흐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해져요. 그러니까 눈 안쪽에서 등 뒤에서 다리 뒤까지 큰 물줄기를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월경불순이나 골반 기관과 근육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물라반다를 말씀을 드린 게 자궁, 방광, 생식기, 전립선 이런데 그 하초 쪽의 순환이 원활해지고요. 골반 기관이라 그러면 골반 안쪽에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관도 있고 생식기 계통의 기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내보내고 또 생식하는 이런 기관을 한의학에서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눴을 때 하초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어, 차크라, 그 다음에 꼬샤, 도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페이지 512페이지 여기 차크라 나와 있는데요. 물라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빠완 묵다 아사나 파트 1에서 보면 물라다라 차크라는 가장 아래에 있는 차크라로서 남성은 회음부에, 여성은 자궁 경부에 위치한다. 단어 물, MOOL은 뿌리를 의미하고 아다라, ADHARA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뿌리의 장소죠. 이 뿌리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거는 뿌리센터로 알려져 있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후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식기 계통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보통 좀 비염이 많거나 축농증이나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천식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의원에 가면 제가 호흡기가 안 좋아요 이러면 호흡기만 보는 선생님은 거의 없고요. 그 생명 정화시키는 자궁이 정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자궁을 본다거나 남자분들은 보통 전립선이라든지 이런 그 신장의 기운을 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과 아유르베다가 또는 그 차크라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뿌리센터로 알려져 있고 후각과 관련이 있다. 4개의 꽃잎으로 된 진한 적색 연꽃이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하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한의학에서 보면 이 붉은색이 하복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심장이 그리고 소장이 붉은색과 핑크색 계통에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이 붉은색을 보는 관점은 차크라에서 보는 것과 한의학에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중앙에 땅 원소 지죠. 그리고 뿌리뜨리 따뚜와 인 얀트라. 얀트라는 약간 만다라처럼 이렇게 그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노란 사각형이 있다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찾아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색깔이랑. 그래서 비자를 씨앗이라고 하죠. 비자를 BEEJA예요. 비자 만트라, 그러니까 씨앗 만트라인데요. 그거는 람이에요. LAM, 람. 혀 끝이 윗니 뒤에 닿아서 람이에요. 람.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양손을 배 위에, 자, 하복부에 가져가 볼게요. 붉은색을 생각하시고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혀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시작. 자,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은 회음혈, 여자분들은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회음혈에서 올라가서 자궁 경부 쪽, 그쪽을 조입니다. 시작. 조이세요. 이거를 찍어서 보내세요. 하시는 걸 3번을 합니다. 숨을 마셨다 내쉽니다. 다시 자,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어때요? 눈이 좀 시원하시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눈이 시원하세요, 선생님들? 하시사님 좀 어떠세요? 네. 목구멍이 열리는 느낌이 있으세요? 약간? 람을 끝까지 하고 나면 그 여기 목구멍 있는 데가 열려서 저는 기침이 막 났는데요. 이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입이 위에 달린 생식기라고 해요. 그래서 항문 괄약근을 조이면서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회음혈을 조이면서 람하고 목구멍을 열게 되면 숨이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져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숨의 통로가 열리면서 코 안쪽이 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있어서 비염이나 축농증, 천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느낌이 없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자, 지금 말씀드린 부위를 집중하고 눈을 감고요. 배 위에 얹습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쉬고, 자, 남자분들은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회음혈을, 여자분들은 작은 경부 쪽을 숨을 마셨다 내쉬면서 조여보세요. 혀뿌리를 입천장 밑니 뒤에서 떼지 않습니다. 시작. 람 람 람 먼저 이거 이쪽으로 좀 해줄 수 있을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사각형 중앙의 꼭지점 아래에 향한 샥티 또는 창조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 안에 아스트랄체를 상징하는 연기 빛깔의 수어얀부 링가가 있다. 한 마리의 붉은 뱀, 잠재된 상태에 있는 쿤달리니는 링가 주위를 3바퀴 반 감고 있다. 붉은 삼각형은 땅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상징하는 몸통이 7개인 코끼리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근본 에너지인 쿤달리니 샥티 자리에 거처한다. 쿤달리니는 수와 얀부 링가 주위를 깊은 잠의 상태에서 감고 있는 뱀이다. 그건 성적, 감정적, 정신적, 심령적 또는 영적 인간과 산나만상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 에너지가 하나로 있는 동안 다양한 특질과 속성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심령 센터에 의지한다. 요가의 목적은 자기 정화와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잠자는 쿤달리니를 일깨우고 차크라를 통해 끌어올려서 사하스라라에서 순수 에너지인 샥티와 순수 의식인 쉬바가 결합하는 것이다. 물라다라 차크라에 집중하는 동안 내면의 안정과 균형을 강화시키기 위해 에너지와 견고성의 상징인 붉은 역삼각형이나 노란 사각형을 마음속에 떠올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샥티와 그 쉬바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순수 에너지 사하스라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음양을 맞추어서 이다 핑갈라가 열려서 쭉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쿤달리니가 지혜의 뱀이 또아리를 보통 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요. 그 지지난 학기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다 핑갈라를 이렇게 그려놓은 책도 있고요. 이다 핑갈라가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밑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코끼리부터 뭐 뱀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의 모양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깨달은 분들이 써놓으신 글을 그냥 뭐 나는 시도도 안 하고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면도 있고요. 이게 너무 이상적이니까 수행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힌두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샥디라든지 쉬바라든지 코끼리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서 이게 요가의 역사라든지 요가의 그런 의미를 하면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우선은 책을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는 실기 위주로 우선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512페이지에 성적, 감정적, 정신적, 심령적, 영적,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면서 근본 에너지이면서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꼬샤 도샤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덮개를 첫 시간에 그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은 그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다 이해하고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갈 때 이 지금 말씀드린 차크라가 기본이 되어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차크라의 모양을 꼭
그리고 뽀샤 도샤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저는 이 책에 없는 한의학의 얘기를 조금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크라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빠완묵다 아사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빠완묵다 아사나. 자, 그래서 임신 기간 전과 후에 수련해서 아이의 출산 과정을 촉진하고 연약한 근육을 정상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건 임산부 요가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뒤를 먼저 볼게요. 뒤를 보면 페이지 64, 65, 67. 그래서 64에서 68까지는 출산하는데 이게 무통증 분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궁 경부가 열리는 걸 서양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가끔 이 비슷한 동작을 쓰시기도 하고요. 임산부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는 분들은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그 허리가 아픈 분들이나 무릎이 아픈 분들은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서 저희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 선생님들 수업 강의하실 때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빼고 임산부 요가 하실 때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특히 노인분들 요가 하실 때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아마 이거 효과를 보면 놓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골반의 환상고를 유연하게 하고 골반 근육을 정상화해서 여성의 출산 준비를 효과적이게 도와주고 보통 접근하기 어려운 견갑골 사이의 등 근육뿐 아니라 어깨 관절, 척추 위쪽 근육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 이걸 보면 내 증상에 맞춰서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저앉는 거거든요. 이거는 꼬리뼈나 허리뼈, 고관절 아픈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릎을 보시면 이게 과신전 상태에다가 발목도 나가 있기 때문에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가 아픈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수업에는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사나들은 척추의 에너지 방해물을 제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척추의 에너지를 방해하는 게 척추 안에 있는 척수에 흐르는 그 에너지를 방해하는 노폐물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인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음식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의 에너지 방해물을 제거하고 폐와 심장을 활성화시킨다. 호흡기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 숨이 깊어지게 되고요. 내분비의 기능을 개선한다. 샥디 반다 시리즈는 훌륭한 건강과 양호함이 갖춰진 상태라면 곧바로 시작해도 좋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치료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 분은 첫 번째 허리가 많이 아픈 분들이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 동작을 빼고 뒤에 이제 나오는 엎드려서 하는 걸 하시면 되고요. 자, 어깨나 목 뒤 이런 데가 좀 많이 아파서 목이 좀 약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다 이러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희 수업에 오셨던 분들, 제가 뵀던 분들은 다 이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 학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동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밧줄 당기기입니다. 다리를 쭉 펴보세요. 자, 책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시작할게요. 59페이지 밧줄 당기기입니다. 다리는 골반폭을 유지하시고요. 발끝은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자, 등을 폈는데 등이 약간 뒤로 굽는다 그러면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걸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얹고 하셔도 돼요. 매트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도 허리 아픈 분들은 수영이는 올라가서 하세요. 네, 다리를 쭉 펴니다. 눈은 뜬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몸 앞에 밧줄이 이렇게 걸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손을 더 높은 점에 밧줄을 잡는 동안 숨을 마십니다. 팔꿈치는 펴니다. 위쪽을 바라봅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오른팔을 내리고 밧줄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힘을 밧줄을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쭉 당기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손이 아래로 가면 같이 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왼팔도 손 위를 잡으시고 내리고 다시 하나 둘 밧줄을 잡았으니까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가겠죠. 셋, 넷, 다섯. 자,
9번 보시면 두 팔이 동시에 움직이면 안 돼요. 6, 10번이요. 최소 5번에서 10번. 이거는 목 뒤 어깨 아픈 분들 많이 도움이 되고요. 9, 10. 다시 하나. 자, 의식은 호흡에 두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동작 보내주신 거 보면 숨이 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시선은 손을 바라보고요. 마시고 내쉬고, 어깨 관절을 유연하게 하면서 등 위쪽의 근육을 잘 긴장을 풀어주게 되고요. 가슴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가슴을 발달시켜서 40대, 50대가 되면 여자분들은 가슴이 처져서 어깨가 아플 수 있는데 예방할 수 있고 팔선을 예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번 정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동적인 척추 비틀기 갑니다. 두 다리를 펴고 가능한 다리를 넓게 벌린다 했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넓게 벌려봤자 다리를 한 15도,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나 아주 더 넓게 벌려도 한 이 정도, 45도 이상 벌려지면 고관절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너무 벌리지 마시고요. 저는 다리를 11자, 골반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틀기, 척추를 좀 많이 비틀어야 된다? 그러면 폭을 좀 넓히시면 되죠. 자, 숨을 마시면서 어깨 높이로 팔을 펴는 거예요. 좌우로 펴시고 숨을 내쉬면서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쪽으로 비트니까 오른손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는다.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어서 왼팔을 뒤로 편다. 아마 여기 설명이 없는데 왼손을 응시한다 이렇게 보여져 있잖아요. 잡음과 동시에 돌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 비틀어서 왼손을 오른쪽 엄지발가락으로 가져가고 오른팔을 본다. 자, 오른팔을 등 뒤로 최대한, 그리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손 끝을 보는 거예요. 서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증가시킨다. 10번에서 20번 한다. 호흡은 복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비틀 때 들이쉬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 내쉰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틀 때 들이쉬고 중앙으로 돌아올 때 내쉬어요. 비틀 때 들이쉬면 어떻게 되나요? 배가 이렇게 부풀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비틀게 되면 위장에서부터 12지장하고 소장, 대장으로 음식물이 차있던 게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히 요가 선생님들 헷갈리실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비틀어서 왼쪽을 보세요. 손끝 더 돌려서 보시고요. 내쉬면서 정면이에요. 다시 마시면서 비트세요. 더 비트세요. 마시면서 정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쉬면서 정면이요. 마시면서 비트입니다. 내쉬면서 정면. 마시면서 비트입니다. 내쉬면서 정면. 자, 요거를 여기 보시면 점점 속도를 증가시킨다. 의식은 호흡에 두고 비트는 움직임과 척추 근육의 움직임에 둔다인데, 이렇게 봤을 때 복부부터 이렇게 비틀어지는,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등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를 피한다.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척추를 부드럽게 하고 등의 경직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 넣으면 보충해서 넣으시면 좋겠어요. 소화력을 증강시키고 허리를 가늘게 하고 대장을 비우게 해서 몸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틀면 다리 아래쪽에 부종도 없앨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 더 보태드릴게요. 발끝을 당겨서 할 때만 다리 아래쪽 부종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복부의 힘을 기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리가 없으니까 효과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자,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점점 각도를, 속도를 높여갈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지나치게 앞으로 숙이지 마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쉬고, 내쉬고, 마시고. 허리 약한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미세먼지 많을 때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어려울 때 운동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쉬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꼭 엄지발가락을 잡으셔야 돼요. 마시고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면서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시고 턱 당기세요. 항문 조이세요.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정면 보세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을 때 한 지점을 보고 잠시 호흡을 멈춥니다. 자, 그 다음에 발 모으시고요. 찾기 찰나나 아사나인데요. 이거는 맷돌 돌리기입니다. 한 발 정도 떼서 몸 앞에 다리를 뻗는다. 두 손을 깍지 끼고 가슴 앞에서 팔을 곱게 수련하는 동안 팔을 계속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앞쪽으로 멀리 가고 오래된 양식의 맷돌을 돌린다고 상상합니다. 이게 번역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해 가능한 우측으로 멀리 가서 손이 우측 발가락 위를 지나게 해요. 자, 우측 발가락 위쪽을 지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기대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갔다가 다시 허리부터 몸을 움직이도록 노력합니다. 팔을 앞쪽으로 회전해 왼쪽 발가락을 지나 중앙으로 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회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처음에 가서 오고요. 다시 허리에서부터 움직이되 팔을 왼쪽으로 가져가서 돌려요. 그러니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기를 권하거든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5회에서 10회 정도 시계 방향으로 수련하고 같은 반대 방향으로 수련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하셔도 좋고요.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하셔도 좋은데요. 여기에 이제 처음 설명처럼 처음에는 한번 오른쪽으로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5번, 왼쪽 5번 하시고 나중에 10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10번씩 하실 때는 불편한 쪽을 나중에 편안한 쪽을 먼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뒤로 기댈 때 이렇게 갈 때 숨을 마시고요. 앞으로 내려갈 때 숨을 내쉬어요. 그럼 복부가 많이 수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의식은 호흡과 움직이는 허리, 엉덩이, 골반부 이게 막 밀리면서 열이 약간 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이 효과는 신경이나 골반, 복부의 기관을 정상화하는 데 탁월하고요. 월경 주기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첫 3개월 동안 수련해도 되고 출산 후 회복에 훌륭한 수련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너무 처진다거나 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손을 팔꿈치 구부러지지 않게 쭉 펴게 되면 구부려 보세요. 어디에 힘이 안 들어가죠? 목 뒤, 복부, 허리에 힘이 빠지죠. 팔을 앞으로 피면 어떻게 돼요? 등이 펴지게 돼요. 그래서 턱이 당기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팔을 펴는 것만으로도 등이 자연스럽게 펴지는데요. 책에는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자, 이제 왼쪽 한번 가볼게요. 발끝을 지나야 돼요. 발끝을 지나서 항문 조이세요. 턱 당기세요. 예, 다시 이제 오른쪽 5번 갈게요. 발끝 지나서 숨 마시고 뒤로 갈 때 내쉬고 다시 마시고 뒤로 기댈 때 마시고 죄송해요. 숨이 반대였네요. 내쉬고 뒤로 기댈 때 마시고 앞으로 내쉬고 뒤로 기댈 때 내쉬고 예, 자꾸 반대로 하네요. 뒤로 기댈 때 뭐죠? 숨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다시 스톱. 이거 나 자꾸 왜 반대로 하지? 뒤로 기댈 때 마시고